코학트는 늘 12월에서 저희도 1년 동안 뭐 했나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분야에 있어서 올해 저희가 어드밴스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더블 클래딩 파이버를 이용을 하는 그 이미징 시스템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저희가 처음 세상에 기술을 선보인 이후에 멀티모달 이미징은 전부 이 기술을 레버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니라프라는 기술은 680 웨이브랭스에서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하는 데크로티 코어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내는 기술, 매스 제너럴에서는 이 기술을 캐논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레버리지해서 도쿄 대학에서 지금 세계 첫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스틴 널프 이미징, 그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레이블링 플로로선스를 타겟팅 딜리버리 시키는 기술을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상용 단계에 올린 것은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은 플로로선스 라이프타임 이미징이라고 하는 그 엔도지니우스 플로로포에 익사이테이션 되고 플로로선스가 디케이 되는 짧은 시간을 눈으로 보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상용 단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OCT 플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 이 기술은 저희가 퍼스트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다 완료를 해서 논문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리비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논문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지금 1년 훌쩍 넘어가는데 자꾸 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상용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진입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 플림 이미징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을 저희들이 레버리지해서 이것을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하고 전 세계에 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상용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연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의 이노베이션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 베이스드의 멀티모달 이미징을 풀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거기에 인뎁스 OCT라는 딥 페네트레이션을 보는 기술을 완전히 결합시키는 다음 단계의 기술로 저희는 이노베이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은 의사들에게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노베이션은 선도 그룹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CT 널프 이미징은 저희가 이미 치료와 병합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 중에 시스테마틱 테라피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플랫폼을 컨비네이션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3개의 논문을 퍼블리시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로컬 테라피입니다. 카테터를 이용한 로컬 테라피인데, 로컬 테라피로 빛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재밌습니다. 스텐트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non specific distribution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팅하는 딜리버리 기술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딜리버리하는 모드입니다. 이게 빛의 치료는 쉘로한 페네트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테터를 이용하는 파이버의 인터베스큘라 어프로치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고, 또 하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딜리버리 해야 될지 그 딜리버리 할 부분을 정확히 로컬라이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ROS의 앱토시스를 중간 매개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앱토팅 메테리얼들이 성공적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네크로시스 패스웨이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네크로틱 코어를 형성해서 오히려 하이로스케어 플락의 피처로 컨버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스몰 애니멀에서 먼저 타겟팅 딜리버리 시키고, 스몰 애니멀은 이제 생쥐입니다. 마우스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허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미싱 할지도 모르겠다는 파일럿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파일럿 데이터 먼저 퍼블리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계 연구를 시작을 해서 매크로페이지 덱틴1 리간드를 타겟팅하는 램 클로닌 6라는 이제 저희가 이름 마음대로 붙였는데, 이 물질을 새로 패브리케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거기서
에미션 하기도 하지만 또 포토 센시타이저의 역할도 하는 듀얼 테라노스틱 에이전트로 저희들이 패브리케이션을 했고, 이것을 디퍼런트 셀 타입에서 전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페이지 로우 셀과 액티베이티드 매크로페이지, 일종의 폼 셀이죠, 또 엔도데리얼 셀, 또 스무드 머슬 셀, 다 셀 프로퍼티를 테스트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인비보 익스페리먼트 스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아이디어는 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딜리버리 된다. 피를 막고 하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딜리버리 돼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벤치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레이저를 줬냐면 30초 주고 1분 쉬고 6번 주고 이렇게 해서 토탈 300세크의 에너지 딜리버리 타임을 가지고 또 에너지 줄을 옵티미제이션 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렇게 하면은 혈관 내에 스패즘도 오지 않고 베스큘러 데미지 없이 에너지를 정확하게 딜리버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키 인비보 이미징 테스트를 보면 라빗에서 했는데, 라빗 혈관이 코로나리 사이드 베셀이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에너지를 딜리버리한 그 부위에는 신호를 잡아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위에 매크로페이지에서 나오는 신호가 건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퀀티테이션 해보니까 신호가 이렇게 전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보여드린 그 인비보 이미징은 시리얼 이미징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 에비던스입니다. 동일 개체, 동일 조건 하에서 일정 시간 28일 후에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매크로페이지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룹 간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엑스비보의 플로로선스 리플렉타스 이미징이라고는 엑스비보의 그룹 간 신호를 비교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FRI를 비교를 했더니 그룹 간의 저희의 치료 효과가,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히스토로지컬 어널리시스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보니까 매크로페이지가 확 줄어들면서 신호 떨어진 것이 여기서 기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메커니스틱 에비던스에 대한 컨선인데, 이 ROS를 생성해서 나오는 에프토시스가 어떤 페이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처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번치한 메커니즘 스타디를 했는데, 저희 이 데이터가 굉장히 번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페이퍼를 찾아보시면 좋겠고, 초기에는 오토파지 플럭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콜레스테롤 이플럭스의 메커니즘이 인핸스 되면서 성공적으로 그 랩난트들이 밖으로 배출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게 이페로사이토시스 메커니즘이 들어가면서 M2 폴라리제이션을 매개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물질들이 네크로시스로 빠져들지 않고 처리가 되면서 그것이 콜라겐으로 리플레이스가 돼서 파이브로틱한 스테이블 플락으로 컨버전 시킬 수 있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바이오로지컬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을 서제스천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메커니즘의 분자 기존의 메커니즘들이 타임별로 굉장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인터커넥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아직까지 아직 완전히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매일 째려보면서 여기 분명히 뭐가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다음 단계에서는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서 이 서로 인터커넥션해서 분자 기전들이 움직이는 것을 규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오르간의 티슈 데미지라든가 펑셔널 어스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이런 오버올 저희 스타디의 스캠을 제시를 하고 올해 8월에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퍼블리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1저자인데 저희 박사 학생입니다. 조기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 박사 학생과 또 의논하시면 더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이 데이터 논문이 퍼블리시 된 다음에 포토닉스에 내년 1월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바이티드 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청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안 하고 저 박사 학생을 제가 추천을 해서 저 학생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내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초청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저희는 트리플 클래딩을 해서 완전히 모든 시스템을 한 개로 통합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은 전에 제가 창의에 올렸다 떨어졌는데 다 다른 과제에서 연구비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했습니다. 원래 생각한 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돈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결국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또 하나 어드밴스 시켰던 것은 과연 사람의 몸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제가 오래전부터 가졌던 질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기계론적으로 이 기관과 이 기관을 따로 통제하는 것이 치료에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늘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텐트하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제거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호메오스테시스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연결된 어떤 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요즘 포커싱하고 있는 생각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 CNS 레벨의 브레인이 혈관의 기능과 어떤 병태 생리적 어떤 기전과의 어떤 인터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해서는 네이처와 네이처 리뷰 카디올로지에서 메디슨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 벤치탑 수준의 연구들은 진행이 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옵저베이션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만은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해서 렌더링하는 3D 렌더링을 통해서 이 브레인 내에 있는 분자 신호에 액티베이션 되는 에모셔널 센터의 분자 신호를 저희들이 이미징하는 기술을 애플리케이션해서 몇 년 전에 여기 있는 그 패널에 계시는 강동호 교수가 유로피안 핫저널에 이것을 퍼블리시 시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뮨 시스템을 매개하는 것 같다라는 서제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은 언제나 서제스천이기 때문에 늘 연구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일정 단계에 들어가면 그 기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의 논문이 나온 다음에 에디토리얼 커멘트를 보니까 저 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거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겠지만은 가능한 데이터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 임상 연구로서는 니네가 한 연구가 최선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의 에디토리얼 커멘트를 줬습니다. 100% 어그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밝혀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세포를 추적해서 그 세포가 움직임을 영상화해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킹하는 기반 기술을 구축하는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맥에서 아테로마에서의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킹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카디악 비트의 생지에서는 굉장히 비팅이 다이렉트하게 캐로티드 아테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뜁니다. 타타타타타타 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논문들 기술들을 보면은 눌러서 하는 방법, 서큘레이션 리서치에 이제 매스 제너럴에서 나온 데이터죠. 잘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래서 그분 눌려서 했는데 눌러서 하면은 그 피지올로지 보는 거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룹들은 동맥에서 아테로마에서 트래픽하는 것은 시도를 못 합니다. 대개는 가만히 있는 배뉴리라던가 크레메스트 저 디스탄 이런 데서 했는데, 저는 이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동맥 내에서 동맥경화가 있는 부위에 들어가는 세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ECG 게이팅을 해서 레스피레이션과 동기화시켜서 초점 렌즈가 그것을 동기화시켜서 따라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좀 굉장히 망상가의 가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일럿 연구들을 해서 이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디비주얼 셀을 트래피킹하는 영상 기술, 기반 기술을 구축을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해봤더니 정말로 크로닉 스트레스 2주 준 마우스에서는 세포가 동맥경화에 파고 들어갑니다. 이뮨셀이 파고 들어가면서 재밌는 것은 거기에
빌라스티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플락이 발달하게 되면은 거기 어디전 몰레큘도 나오고 또 시어 스트레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전 마일로드 셀들이 들어가는 속도는 떨어지면서 거기에 페네트레이션 되는 것이 굉장히 프로미넌트하게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올해 12월이죠. 이번 달입니다. 유럽 ATBB에 퍼블리시 시켰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에디터 픽 연구로 거기서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별표돼 있잖아요. 에디터 픽 논문을 올렸고 카바레터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논문은 카이스트의 석박사 학생하고 저희 랩의 송준호 박사가 둘이 퍼스트 오서로해서 논문을 퍼블리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로는 브레인 내에 어떤 뉴럴 서킷이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세포의 매개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찾는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야기 드리기는 굉장히 프리미티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리버스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CNS를 통해서 이 세포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그룹이 이렇게 되고 올해 10년 이상 굉장히 오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